네, 감사합니다. 자리 이쪽 왼쪽 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십니다. 네, 간담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기타맨 오늘 처음으로 기자님들께 선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감독님 두 분 인사랑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선준 감독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영화에서 기철 역을 맡고 이제 공동 연출을 맡은 이선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기타맨 연출 김종명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귀한 시간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막상 영화가 나오다 보니까 후련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기자분들 질문 바로 받기 전에 진행자로서 약간 공통적인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기타맨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뭔가 감명 깊게 잘 봤는데요. 혹시 그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이선정 감독님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음악 활동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 영화 처음 해보는 겁니다. 연기도 처음 해보고요. 연출이나 시나리오, 음악 작업, 영화 쪽 관련된 거는 사실 저는 처음 해보는 작업입니다. 네, 이 작업을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영화를 찍으면서 음악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가 밴드 생활을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밴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취객이 볼륨을 좀 줄여달라, 밴드가 MP3냐, 요런 것들 제가 실제로 밴드 생활하면서 겪었었던 일들이고, 술 먹고 방황하고 너무 이제 그때 피폐하고 힘들었어가지고 밴드를 한다는 게 그렇게 거리 방황했던 거, 정말 전 재산이 수중에 몇천 원밖에 없었던 거, 그런 내용들은 제가 실제 밴드 생활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감독 그리고 배우, 음악, 각본 모든 것들을 다 맡으셨는데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가장 힘드셨던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보면 내 주변 사람이거든요. 저를 불행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모여서 하는 작업에는 사실 저도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분 때문에 또 웃었던 분들도 계시고 영화 안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렇게 작품을 하는 거고 또 혼자서 너무 많은 무리한 욕심을 하니까 혹시 사업하고 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자기 꿈 막 다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하고,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니. 물론 잘난 거 없습니다. 제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충분히 부족합니다. 사실 인정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역할을 했었던 거는 진정성을 영화에 담고 싶었어요. 당연히 좋은 배우들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스토리도 약간 판타지스럽게 좀 가고 하면은 더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음악하면서 직접 겪었던 거를 쓰고 싶었고, 음악인으로서 작곡을 하고 싶었고, 음악인으로서 연출도 하고 싶었고, 음악인으로서 제가 주연을 맡아야 이 음악적인, 당연히 모든 것들이 부족하겠지만 그래야 제 진정성이 담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진행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번 작품이 사실 김세론 배우님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작품일 수 있는데 그런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시면서 혹시 가지셨던 책임감이나 아니면 고민 그런 게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게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 전 며칠 전에도 우리 저기 김중면 감독과 함께 그 편집 작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그때 처음에 그 김세론 양을 캐스팅하고 있을 때 저거 미팅을 먼저 했었고 그때 조금 힘든 상황인 거 안다 하지만 내년 5월 말경에 개봉을 하겠다. 그때까지만 조금 잠잠히 있다가 그때 이 독립영화를 딛고 자숙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메이저로 훨훨 날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 카페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직도 뭐 최종 영화 30일 날 개봉할 거는 조금 더 수정돼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무리하게 시간을 했을 때 어제까지도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 새로운 양의 얼굴을 저는 계속 봐야 했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편집실에서 진짜 하루가 멀다게 계속 봐야 되고 또 편집해야 되고 그 얼굴 다 저하고 같이 있었던 모습들인데 이걸 편집하면서 계속 보니까 이제 꿈에도 나오겠더라고요. 정말 그게 가장 힘들었고 두 번째 힘든 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 건데 저 혼자 이렇게 나온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영화 보면서 마지막엔 좀 울었는데 아무리 편집을 하면서 1000번을 봐도 그 김세론 양의 사연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고 또 질문 전에 그 매체명과 성함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위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 이승입니다고요. 저기 선정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아무래도 이 영화 김세론 양 유작으로 많이 주목하는 분위기랑 먼저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 캐스팅할 당시에는 김세론 양 캐스팅이 좀 많이 꺼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 이슈로 하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김세론 양 캐스팅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느꼈던 김세론 양의 연기 열정이나 그때 당시에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캐스팅할 당시에는 사실 그 앞전에 다른 배우로 예정될 뻔했던 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하세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김세론 양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니 하고 했었을 때 뭐 만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촬영을 해놓고도 영화를 개봉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는 게 걱정이었죠. 실제 그런 영화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개봉을 못하고 묻힐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다 하면서 말리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미팅하면서 세론 양이 정말 영화의 열정을 보였어요. 시나리오를 꼼꼼히 다 읽어왔고 어디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여기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참여해도 될까요? 저희끼리 연습 좀 할까요? 다음에 언제 만나서 또 이 시나리오 수정 제가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볼까요?
이런 모습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영화에 또 이런 거에도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는 친구가 이제 제 영화에서 그래도 이런 열정을 보여주는 게 감사하기도 했고, 예, 걱정도 됐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김새로운 씨랑 하겠다. 예, 그때 그 미팅, 그 열정, 예, 그 해맑게 웃는 모습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 소신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것도 질문하셨죠? 현장에서 그 김세현 씨의 연기 열정을 좀 함께 연기하면서 직접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떤 부분인지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그 김세로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 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저하고도 이제 뭐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뭐 대놓고 하지는 않았고요. 주로 이제 차 안에 많이 있었어요. 차에 들어와서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답답할 텐데 몇 시간이고 차도 조만한 차 소형차거든요. 소형차에 사람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 연기 잘하는구나.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거의 뭐 NG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분은 NG도 별로 없고 연기할 때만큼은 되게 프로페셔널했고, 조금 이제 연기하면서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저하고도 조금 트러블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연기할 때는 누구보다 다정하게 연기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분은 그냥 원래 연기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천상 직업이구나. 앞으로 더 훌륭하게 될 친구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느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개인적인 뭐 아픔이나 속상한 것들을 저하고 좀 얘기한 거 있지만 그런 사생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하여튼 본인이 많이 힘들어 했었던 거는 사실인데 연기할 때만큼은 정말 해맑고 즐거웠고 굉장히 신나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다 궁금증이 해소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직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조금. 네, 그러면은 혹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김세론 배우님의 그 음성이 조금 많이 쉬었다거나 상처받은, 성대에 상처가 났던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순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차 안에 혼자 있다가 나왔던 약간 그런 순간들인지. 그게 또 스토리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되게 목이 엄청나게 많이 쉬어서 왔어요. 이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나왔었는데 아마 그 씬이 아마 다 목이 다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죄송하다, 이거 후시 녹음으로 꼭 처리하고 싶다. 어차피 후시 녹음 또 하긴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 후시 녹음하면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게 됐네요. 근데 또 보면 중간에 이제 다시 밴드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을 때 뭐 이제 같이 오디션, 그러니까 오프닝 무대 서자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데 두근두근이라는 노래인데, 원래 그 노래는 같이 노래를 부르기로 했었어요. 노래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컬 레슨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차마 그 자리까지
같이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혹시 또 앞으로 창작 계획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차기작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예, 제가 요 앞전에 찍었던 영화 중에 그 홍어의 역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또 준비하고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병맛 코미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느낌의 영화이고, 역시 그것도 이제 음악으로 홍어를 닮은 외계인을 물리치는, 예, 독특한 소재 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책상 정리한 다음에 바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두 분은 안쪽으로 잠깐만 이동해 주시면 바로 책상 정리하고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